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경력 면접 단번에 성공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아주 실용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이제 경제는 어쨌든 돌아가고 필요한 사람은 계속 뽑게 되고 그리고 이직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직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력 면접 아주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꿀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을 옮긴다는 거는 대단히 큰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많은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직장을 옮기는데 지금 여기보다 더 안 좋은 데로 옮기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직장에 어떻게 하면 이제 면접 기회까지 갖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면접관들을 정말 잘 설득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 회사에 입사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어떤 그 책도 나와 있고 영상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경력 면접으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먼저 이제 유쌤의 직장 수업 그 채널에 재생 목록에 보면 면접에 관련된 것만 따로 묶어놓은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거 먼저 보시고요. 오늘 말씀드릴 건 어떤 건가 하면 사실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 기본적인 어떤 자세,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바탕을 어떻게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겹치지 않는 쪽으로 제가 다시 내용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나와 있는 거, 특히 이제, 경력직 면접 초스피드 마스터라는 면접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쪽으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입과 경력직 면접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신입은 일방적으로 이제 시험을 본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면 맞는 것 같아요. 면접관이 하는 질문에 제대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대답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경력직은 어떻게 지금 면접 준비를 해야 되나 하면 나는 그 회사와 파트너다. 그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저쪽에서 들어오는 질문에 내가 막 정답! 이게 아니라, 어떤 이제 어떻게 하면 회사를 더 잘 되게 우리가 이렇게 효율을 낼 수 있을까라는 거를 이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더 이제 프로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를 이제 해볼게요. 경력직을 뽑는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력직을 뽑아서 바로 일을 우리가 필요한 데다가 이제 집어넣고 거기서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직원이 과연 누굴까? 그걸 이제 초점으로 면접관들은 봅니다. 이제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경력직 면접을 수도 없이 뽑았는데 항상 마음은 그거였어요. 누구를 데려다 놔야 지금 바로 적응해서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이제 면접을 이제 통과시키고 아니면 탈락시키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영업직을 하든 마케팅을 하든 뭐 인사 관리직 어떤 분야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직하려는 회사의 면접관들한테는 지금 제가 전문으로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업무 역량 이걸 가지고 지금 G사에 입사하게 되면 그 문제들을 어떤 다른 경력직보다도 더 원활하게 빨리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를 어떻게 어필할 건가. 이거를 어떤 기준을 두고 준비를 하면 그냥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효율이 나는 거죠. 왜 우리가 이제 화살을 이렇게 쏜다고 해도 관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방향으로 쏴야 되지? 그냥 일단 막 쏴볼까? 어떻게 하면 맞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과 관역, 저기가 관역입니다. 저 기준에다가 맞춰서 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더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어요? 자, 첫 번째. 면접을 성공하는 태도. 첫 번째 볼게요.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있게 보이려면 처음에 이제 미소, 여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첫 번째로 나와야 되겠죠. 너무 이제 긴장하거나 막 흘리고 막 말 더듬고 긴장하고 이러면 그 사람 자체가 이렇게 프로답게 보이지 않아서 속에 있는 어떤 업무 역량은 많을지 모르지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원래 잘 긴장하는 타입이야. 내가 원래 그렇게 대범한 스타일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일단 면접은 통과를 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어떤 연습을 많이 해보는 어떤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자신감 있게 보이나?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 하면 영상으로 직접 찍어보시는 것도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영상으로 찍어보시면서 자신감 넘치는 프로라고 보여야지 라고 이제 이미지를 먼저 설정을 하세요. 나에 대한 이미지. 자, 기본적인 방법은 뭔가 하면요.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 굳이 비싼 옷을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옷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게 내 스스로의 자신감을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오시면 됐지. 어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멋진 이제 영화 주인공, 특히 뭐 증권이나 막 로펌이나 이런 데서 막 일하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슈트를 탁 입고서 정말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이런 어떤 그런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자기 이미지를 그렇게 맞춰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상상을 하는 거 대단히 도움됩니다. 그리고 이제 옷을 입을 때도 비싼 건 필요 없지만 왜 이렇게 너무 센스 없게 입는 사람들 있잖아요. 줄무늬 셔츠에 줄무늬 넥타이 이런 거. 그러면 정말 진짜 얘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면접에 들어오면 일단 옷 입는 것부터 저렇게 센스가 없는데 일은 과연 센스 있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불안한 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렇게 머리도 너무 이렇게 막 촌스럽게 잘랐다든지 뭐 이런 느낌. 아니면 그럼 이제 마음이 일단 첫인상이 중요한데 그런 걸로 해서 일단 마음이 저 사람은 참 그렇다 이런 마음부터 먹으면 질문을 해도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게 마음이 완전히 열린 채로 들리지 않는 게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한테 유리한 어떤 입장을 일단 외모로 갖고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 단정하게 하고 옷도 센스 있게 입고 그리고 뭐 특히 이런 거 있잖아요. 전 현직에 있을 때 경력선 면접 볼 때 제일 먼저 본 게 구두예요. 구두. 그러니까 구두를 막 이렇게 뽀얗게 막 이렇게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든지 막 뒤축이 막 다 달았는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든지 뭐 이렇게 양말도 양복 색깔이랑 맞추지 않고 막 갑자기 막 감색 양복에 뭐 이렇게 막 아주 밝은 비둘기색 이런 양말을 신었다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사회생활의 센스를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나를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런 부분. 이 사람은 참 관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일도 어쨌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는 면접관들을 의식해서 일단 메모를 제대로 그리고 이제 늦게 온다든가 이런 건 경력 면접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일단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일단 늦게 오는 사람 무조건 탈락이었어요. 무조건 탈락. 어떤 이유를 대던지 간에. 그리고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일단 보이려면 일찍 와서 여유 있게. 내가 일찍 와서 굉장히 좀 준비하면서 있었어야지 얼굴에도 그 여유가 나오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 자신감으로 나를 완전히 중무장한다. 이거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건가 하면 겸손함과 진실함이에요. 자신감은 있되 겸손함이 빠져서는 그건 굉장히 자만으로 보이거나 허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함과 진실함을 두 번째 태도로 한다. 이런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업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겠죠. 상대가 면접관이 상대는 뭘 알고 싶은가 하면요. 면접관은 그래서 당신이 여기 들어오면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수 있는데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딴 거 아니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아는 건 안다. 이제 직무를 이제 물어볼 때 아는 건 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라고 해서 크게 물론 뭐 모른다고 하는 게 뭐 장점이 되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감점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면 되니까. 이제 경력직도 들어와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거 일단 해.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동안 몰랐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가르쳐 줄게. 라고 면접관이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 점수 깎이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제 A업체 이제 마케팅팀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이제 질문을 했어요, 면접관이. A업체랑 굉장히 경쟁사인 그 B업체에서 이런 마케팅을 해서 굉장히 성공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성공할 동안 A업체는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대응한 게 별거 없었다. 그때 이제 무능하게 정말 일을 해서 대응한 게 별거 없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대응한 게 이제 부족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이런 부분이 참 아쉬웠고 많이 후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긴다면 이렇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했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거기에서 하지도 않는 대응을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 면접관은 이미 압니다. 그 업체에서 대응을 안 했다는 거를. 그런데 엉뚱한 소리 하면 일단 역효과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C업체에 어떤 그 마케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건 그거 조사해봤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은 장점이고 단점이 이렇다. 이런 리스크도 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를 제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만약에 전혀 모른다. 그 마케팅에 대해서. 그 C업체에서 그런 걸 했는지조차 잘 모른다. 이랬을 경우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C업체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과장을 하거나 엉뚱하게 얘기하면 신뢰에 금이 가서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경력싸움은. 신입사원은 귀엽기라도 한데 잘 보이려고 참 난리도 아니구나. 그럼 되게 귀엽다.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경력싸움은 귀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면. 자, 마음으로 이렇게 탁 제껴지지 않으려면 진실해야 된다. 그리고 겸손해야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통의 관심사를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신입한테 면접은 인터뷰지만 경력사원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팅, 상담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유리해요.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거에만 답변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사람이 소극적으로 보이고 프로답지 않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만난 이유는 지금 이 회사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 회사에다가 투여하면 윈윈 할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이걸 회의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런 거죠. 조직에서 이제 이렇게 면접관이 굉장히 많이 곤란을 겪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택근무를 시켰는데 이제 막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이러면 이제 면접관 이렇게 물어보겠죠. 재택근무를 하면서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왜냐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곤란함이 있으니까. 그러면 미리 지금 그 회사가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다 안 했다는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미리 충분히 연구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기존에 원래 다녔던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돌아가다가 효율이 안 나고 이런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런 방법들을 시도했더니 대단히 효율적이었다. 지금 귀사에서도 지금 재택근무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면 내가 이제 만약에 입사가 돼서 이제 여기에 투입이 되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회사에 나를 지금 채용하면 대단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라는 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고 공부해서 가서 상담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대단히 어필할 수 있습니다. 뭐 구매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비대면인데 어떻게 지금 이런 구매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 이 언택트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더라. 내가 이제 구매팀 전문가로서 얘기를 하면 그래서 지금 귀사에서도 이런 방법들을 이제 적용하면 훨씬 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간도 세이브하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하는 게 이 사람 들여다놓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군 이라는 생각을 면접관한테 들게 하는 어떤 그런 미리 전략들을 내가 많이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뭐 가서 물어보시는 거에 뭐 성실하게 대답하겠습니다. 라는 거는 경력직 면접에서 대단히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많은 부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어떤 프로다운 진행과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답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큰 특징이 어떤 건가 하면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포커페이스가 가능하고 당황하지 않는 거. 당황하면 아마추어입니다. 당황하지 않아야 프로죠. 근데 원래 신입사원들한테 이제 압박 면접이라는 거 하잖아요. 근데 경력사원들한테도 아직도 그런 걸 하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질문에 그런 이제 압박 면접이라는 어떤 그런 좀 난처한 어떤 그런 상황을 연출하기가 대단히 쉽죠. 그런 걸 좋아하는 면접관들이 있고 그럴 때 이제 포커페이스가 핵심이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아니 그 회사에서 왜 옮기려고 그래요? 진급 안 돼요? 뭐 이런 거. 이런 고과가 어떻게 돼요? 계속 이제 고과가 안 좋으니까 옮기려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물어보는 겁니다. 나를 모욕하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덤덤하게 대답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 질문 오케이 할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때를 위해서 포커페이스를 연습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여유 있게 뭐 막 웃으면서 막 나를 막 모욕하는 얘기 막 웃으면서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절대로 이제 불쾌하거나 당황한 표정 없이 그러는 거 대단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모르는 영 엉뚱한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뭔가 하면 이 질문에는 이 사람 대답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하나 보려고. 그럴 때는 그런 의도로 지금 질문을 했구나. 나는 당신보다 한 수 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력 면접 보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질문인데, 잠깐 좀 생각해볼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양해를 구하든지,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대답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그런 쪽으로 생각을 좀 넓혀봐야겠군요. 고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던지. 그래서 나를 골탕 먹이려는 질문에 있어도 굉장히 여유 있게 대답하는 거를 미리 마음 먹고 미리 연습해보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면접관이 이제 어떤 형태가 다르죠. 수시 면접 같은 경우는 나 하나만 불러다가 면접을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명함을 아마 줬을 거예요. 그럼 그 명함을 앞에다 놓고 이렇게 소중하게 놓고 만약에 김 부장님은 김 부장님 아니면 뭐 강의사님은 강의사님 이름을 불러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강의사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처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훨씬 더 친근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날 때도 그냥 오지 말고 그 명함에 있는 대로 이제 이름 불러주면서 이제 혹시 제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제 업계에 선배님으로서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조언도 구하고 그렇게 가끔 이제 연락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어떤 친분을 이어가고 싶다라는 식의 어떤 얘기를 해놓고 오는 게 훨씬 더 프로답습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렇거든요. 면접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의 태도는 뭔가 하면 나는 이 회사에 정말 오고 싶은데 인연이 안 돼서 우리가 같이 일을 못하게 된다 하더라도 당신과의 어떤 인연은 계속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어떤 인맥에 대해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프로다운 사람이구나 라는 플러스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마무리를 프로답게 하시는 거 꼭 신경 쓰시고요. 오늘은 이제 경력 면접 단번에 성공하는 법이라는 제목이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경력 면접을 보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유세미 직장 수업에 있는 이제 면접에 관련된 거 모조리 다 마스터하고 준비해서 이제 면접을 가시면 훨씬 유익하고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직 경력직 면접 반드시 성공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유세미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